서울 내곡동으로 이사한다 그런 기사를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도 이미 장시호 씨가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구입한 내곡동 집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데 장시호 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여름 이모가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을 물색할 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이사한 서울 내곡동 집을 그림을 본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 네. 작년에 그 10월 5일쯤에요. 박지원 그때 국민의당 현 대표가 폭로를 한 게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내곡동에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제2의 내곡동 사저를 준비하고 있고 아하. 그 정보기관에 있는 한 직원이 네. 그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다가 네. 뭐 기다 아니다 그러다가 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간 그랬었죠. 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사간 집이 내곡동이었고 그다음에 이 장시호는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16년 네. 여름에 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살 집을 물색할 때 네. 이 서울 내곡동 집 이 그림 사진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구속돼 있는데 집주인이 네. 근데 그렇게 이사를 갖다가 그쪽으로 간다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집주인 구속 이후에 집을 갖다가 알아보고 그것도 아하.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네. 25억 뭐 30억쯤 되는 집을 알아보고 또 있는 70억쯤 되는 집을 팔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볼 때 작년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면 그 앞에 경비동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정부 예산을 네. 갖다 쓸라 한다 이런 폭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일은 일찍부터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고 네. 그랬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면서 차마 이제 저렇게 이사 가거나 이런 부분이 구설수에 오를까 봐 덮어놓고 있다가 네. 이제 구속이 돼 보니까 당할 거 다 당했으니까 진행을 처음대로 그대로 밟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왜 퇴임 이후에 갈 집을 저렇게 수리도 안 하고 임시로 방치해서 저렇게 했을까? 이 부분은 이미 그걸로 갈 생각은 없이 내곡동으로 가려고 하고 계약금 정도는 사전에 이미 네. 지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하. 당시 이제 시점으로 봐서는 검찰 수사나 이런 걸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네. 바로 내곡동으로 또 계약을 해서 가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저로 이런 귀임하는 네. 이런 어떤 모양을 갖췄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저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던 거죠. 아하. 이미 팔기로 돼 있는 네네. 식으로.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장시호 씨가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신의 상상력으로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모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살기가 어떻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양반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을 쭉 해나가니까 보다 못한 최순실 씨가 발언권을 얻었대요. 재판부에. 내곡동 집은 나도 이번에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난해 유엔빌리지에 대해 물어본 일은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려고 한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건데 왜 그걸 지금 내곡동 사저와 연결시키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 예, 둘이 얘기가 다르죠. 네. 유엔 빌리지에 대해서도 장시호는 그 양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네. 얘기고 최순실은 그거 내가 살 거기 때문에 너한테 물어봤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 빌리지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가 다르고 네. 내곡동 건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들어봤다 하고 최순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어쨌든 간에 네. 대통령이 지금 구속 중이고 기소 단계에 있는데 이사를 간 게 그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황 소장이 아주 자세히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그 구속 중에 삼성동 집이 뭐 불편하긴 합니다만 네. 이렇게 옮긴 과정이 뭐 예정돼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다면 과연 이 일을 지금 할 사람이 누구냐라면 최순실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네.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아하. 그렇다면 뭐 경호실이라든가 이런 주축이 돼가지고 네. 옮긴 것 같은데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은 네. 이 모습도 좀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을 많이들 한다고 해요. 아하, 네. 그래서
더 당당하게 네. 삼성동에 그 주소를 두고 네. 재판 다 받고 네. 나중에 그 어떤 뭐 사면을 받든 이런 네. 식으로 나왔을 때 옮겨가는 바람직한데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지니까 네.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박 변호사님. 네. 이 장시호 씨는 뭐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 뭐 특급 도움이다 뭐 그렇게도 불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제 재판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큰엄마로 불렀대요.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큰엄마로 불렀대요. 지금 특검에서도 특급 도움이었지만 네. 어쩌면 법정에서는 더 중요한 도움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네. 이제는 판사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네.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두 사람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최순실 재판입니다. 최순실하고 경제 공동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계속 질문하는 건데 아하. 중요한 거죠. 큰 집 엄마가 누구냐가 물었을 때 아하. 그러니까 우리 큰엄마라고 계속 부르는 거예요. 큰엄마라고 이따 불러왔기 때문에 그만큼 정말 관계가 많았고 아하. 일정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얘기고 네. 본인이 직접 얘기는 합니다. 큰 집 엄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고 네. 큰엄마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증언은 바로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하고 어떤 특정한 관계에 있다라는 네. 그 관계는 일정한 그 관계 이상, 네. 경제적 이상의 관계가 아니냐라는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 그런 아하. 진술입니다. 네. 그런데요. 증언만 있는 게 아니라 특검이 어제 증거물도 제시를 했는데 뭐냐면 2015년 횟수론 2년 전입니다. 2015년 9월 16일 스마트폰으로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그 내용을 보니까 장시호 씨가 이규혁 전 영재센터 전무, 이규혁 씨가 아마 그 유명한 스케이트 선수 맞죠? 네. 이규혁 씨 전 영재센터 전무에게 이런 메신저를 보냈답니다. 나 내일 서울 간다. 큰 집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볼게 라는 말이 쓰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장시호 씨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큰 집은 청와대이며 당시 청와대에는 내가 아닌 이모 최순실 씨가 들어갔다고 설명을 했답니다. 황 소장님.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장시호가 지금 뭐 본인이 나온다고 해서 본인을 열렬하게 이렇게 저렇게 진술을 다 했다 해서 반길 어떤 정치적인 지지 세력도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나오고 나면 장시호는 멀지 않아서 나올 수는 있겠죠. 네. 나오고 나왔을 때 장시호가 과연 그 이후에 이제 배신자로서 감당해 가야 될 네. 삶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장시호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으로 의아스러운 거는 장시호가 박근혜 대통령을 뭐 예를 들어서 큰엄마라 하면 그건 그렇지만 집안에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는 아하. 그거는 애초부터 그러니까 최태민 시절부터 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어떤 박정희 일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 큰 집, 네. 큰엄마라고 부른다는 거는 아하. 그러면 최순실도 큰엄마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아하. 집안이라고 보면.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고유 명사처럼 되어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아하. 같은데요. 네. 이것이 이 두 집이 얼마나 이렇게 끈끈한 관계로서 사실상 형제들은 배척된 채 네. 실제로 피가 섞이지 않은 두 사람이 네. 거의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해왔는가 네.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아하. 보통 사람이 이렇게 뭐 어른을 모신다 하면 어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 청와대를 뜻하는 뭐 기아집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겠죠. 큰 집, 큰엄마라는 표현은 그건 정말로 이렇게 이 밀접한 정서적 어떤 이런 공동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네. 말이죠. 일상적으로 써왔을 거라 봅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예.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가깝다는 그런 호칭은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지금 법원에서 다투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냐 이거 따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거 그렇죠. 불러다가 뭐 듣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큰엄마라고 하기도 했다는 거고 또 뭐 이사장 또는 뭐 그 양반이라고 네. 했다고 하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향해서 어떻게 불렀는지는 참 궁금한데 한때는 뭐 최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또 나중에 보도가 네. 나왔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웠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네. 호칭이 뭐 나와서 우리가 새롭기는 하지만 과연 이 호칭 가지고 두 사람이 지갑을 나눠 썼다. 이건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체를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 뭐 법원의 판사나 또 검찰의 기소에서 좀 더 정확한 여러 가지 네.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박지윤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5월 2일 날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한 첫 공판 준비기일 잡혔는데 맞습니다. 네. 이걸 미뤄달라 요청이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죠. 변호인이 지금 너무 적습니다. 아하. 최명성 네네. 변호사하고의 유영아 변호사 두 네네.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네네. 두 사람이 아마 기록 검토하고 시간이 좀 걸릴 걸로 보고 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은 참석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네. 없는데 이 자체를 좀 연기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한 상태고 네. 아마 재판부에서는 준비기일 자체는 뭐 너무 많이는 미뤄주진 않겠지만 네. 일정 시간은 미뤄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하, 네.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기 위해서 시간이 네.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하. 변호인단 꾸리면 그 사람들이 또 검토할 시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식으로 뭐 연기 신청서가 더 간다 그러면 네.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아니 이럴 거면요, 정 교수님 애초에 뭐 탄핵 국면부터 도와줬던 변호사 한 7명인가를 무더기 해임시켰잖아요. 예. 아니 이럴 거면 왜 해임을 시켰을까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이 실망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 그 법률 대리인들 뭐 네. 갑자기 자른다든가 그것도 이제 뭐 본인들이 밝히겠다고 했는데 앞서가지고 해임을 먼저 시켜버리는 부분이 있지 아하,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손범규 변호사라든가 서성건 변호사, 네. 이중환 변호사 다 나름대로 그 사명감을 가지고 굉장히 그 변호를 열심히 한 분들인데 네네. 탄핵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 유영아 변호사한테 밀렸는지 아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저는 이 변호인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약간의 그 오기, 네. 본인의 말만 그 잘 듣는 네. 이런 그 변호사들을 그 총애하는 네. 그런 그 과정에서 이 아하. 두 변호사만 남기고 네. 사실상 변호사 한 사람 유영아 변호사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보조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이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권 당시에 그 권위주의적이고 아하. 그 불통하고 그 오기 어린 그런 정책 집행 모습이 엿보이는 것 같아서 네. 지금이라도 저는 그 열심히 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손범규, 서성건 이런 사람들 다 그다음에 탄핵 과정에서 그 많이 튀는 그런 원로 그 법조인들에 비해서 이중환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참 그 성실하게 잘 했거든요. 아하, 네. 그 반대 측하고도 잘 협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다시 제가 합류를 시켜가지고 본인이 최대한 네. 법률적으로 방어를 해서 그 밝힐 부분을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황 소장님.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어쨌든 물론 공판 준비기에는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대선 전에 자신의 재판이 부각되는 게 좀 탐탁지 않았을까요? 이걸 왜 연기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는 바뀐 정권과 거기에서 전적으로 내 재판을 책임지고 가라 하면서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대의 방어술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을 대응하는 변호인을 쓸 거냐. 안 그러면 평균 시세대로 네. 변호인에게 제가 봤을 때 평균 시세라면 수억을 줘야 될 겁니다. 수억을 지불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요? 변호인을 쓸 거냐.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하, 네.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돈이 없는 분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집도 팔았으면 돈이 수십억 한 원 35억 차이 났다면서요. 현금이 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런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변호인에게까지도 수첩 변호인 내지는 해전문 변호인처럼 저렇게 믿는 사람만 쓰고 또 나머지는 배척하느냐. 네. 지금 집 문제도에도 그렇습니다. 본인을 위해서의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은 수백 명이 거기서 밤을 새우고 그 앞에서 삼성동에서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집이 팔렸다. 그리고 내곡동으로 간다 하면 내곡동은 그 가기도 어렵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네. 자신의 지지 세력에게는 어떤 식으로 비춰질 거냐. 아하. 왜 구치소에 가서도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네. 부분에서는요. 아하. 좀 범인으로서는 아.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네. 공판 준비기일 5월 2일로 잡혀 있는 걸 연기해달라고 요청은 일단 했는데 네. 재판부가 이걸 꼭 받아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받아줄 공판 기일이 아닙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네네. 재판부 판단 같아요. 사안이 중대하고 빨리 신속성이 필요하다면 안 된다. 나와서 준비하자. 있는 네. 만큼은 준비하자 할 수 있고요. 유영아 변호사 측에서 만약 합당한 이유, 곧 변호인이 선임될 거니까 조금만 좀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뭐 그것까지 거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하. 뭐 모든 판단은 뭐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네. 막 신중하게 판단하되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아하, 맞는 것 네.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단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정도는 사전에 이미 네. 지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하. 당시 이제 시점으로 봐서는 검찰 수사나 이런 걸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네. 바로 내곡동으로 또 계약을 해서 가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여론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아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사저로 이런 이 귀임하는 네. 이런 어떤 모양을 갖췄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저가 아무것도 안 돼 있었던 거죠. 아하. 이미 팔기로 돼 있는 네네. 식으로. 예, 그렇다고 봅니다. 장시호 씨가 이걸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자신의 상상력으로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모가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가 살기가 어떻냐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면서 그 양반이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양반이 누군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을 쭉 해나가니까 보다 못한 최순실 씨가 발언권을 얻었대요. 재판부에. 내곡동 집은 나도 이번에 신문 보고 처음 알았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난해 유엔빌리지에 대해 물어본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가려고 한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알아본 건데 왜 그걸 지금 내곡동 사저와 연결시키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정 교수님. 예, 둘이 얘기가 다르죠. 네. 유엔 빌리지에 대해서도 장시호는 그 양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 네. 이 얘기고 최순실은 그거 내가 살 거기 때문에 너한테 물어봤다. 이렇기 때문에 유엔 빌리지 건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가 다르고 네. 내곡동 건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들어봤다 하고 최순실은 아하. 그 정부 기관에 있는 한 직원이 네. 그 일을 맡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했다가 네. 뭐 기다 아니다 그러다가 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간 그랬었죠. 네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지금 이사간 집이 내곡동이었고 그다음에 이 장시호는 작년 여름 그러니까 2016년 네. 여름에 박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살 집을 물색할 때 네. 이 서울 내곡동 집 이 그림 사진을 본 적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구속돼 있는데 집주인이 네. 그런데 그렇게 이사를 갖다가 그쪽으로 간다라는 게 정상적으로는 집주인 구속 이후에 집을 갖다가 알아보고 그것도 아하.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네. 25억 뭐 30억쯤 되는 집을 알아보고 또 있는 70억쯤 되는 집을 팔고 서울 내곡동으로 이사한다 그런 기사를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그 내곡동 사저에 대해서도 이미 장시호 씨가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로 구입한 내곡동 집에 대해서는 최순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데 장시호 씨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해 여름 이모가 박 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집을 물색할 때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이사한 서울 내곡동 집을 그림을 본 기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 소장님. 네. 작년에 그 10월 5일쯤에요. 박지원 그때 국민의당 현 대표가 폭로를 한 게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내곡동에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제2의 내곡동 사저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제가 볼 때 작년 이후에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내곡동 사저를 구입하면 그 앞에 경비동 부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정부 예산을 네. 갖다 쓸라 한다 이런 폭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저 일은 일찍부터 이미 진행되어 오던 일이었고 네. 그랬는데 이 최순실 게이트가 생기면서 차마 이제 저렇게 이사 가거나 이런 부분이 구설수에 오를까 봐 덮어놓고 있다가 네. 이제 구속이 돼 보니까 당할 거 다 당했으니까 진행을 처음대로 그대로 밟아서 이렇게 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왜 퇴임 이후에 갈 집을 저렇게 수리도 안 하고 임시로 방치해서 저렇게 했을까? 이 부분은 이미 그걸로 갈 생각은 없이 내곡동으로 가려고 하고 계약